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질문했었던 내용 중에서 한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진상 고객들은 어떻게 대처를 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안 싸우는 게 상책입니다. 그리고 가급적 싸움은 빨리 끝내야 되고, 손님이 생각하기에 펜션 측에서 먼저 고개를 숙이는 듯한 느낌을 받도록 해야지 더 이상의 싸움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무승부로 끝나도 안 되고 펜션 측의 승리로 끝나면 당연히 안 됩니다. 설령 펜션 측의 이득이 많을 경우라고 할지라도 손님 스스로 싸움에서 이겼다는 느낌을 전달해야 됩니다. 펜션을 운영하다 보면 내 상식의 범위 안의 사람들만 상대하는 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잣대를 들이대고서 화를 내고 주변 사람들 모두를 곤란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상대를 해야 됩니다. 문제는 그런 사람들도 가끔 여행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이 없다면 그들이 내 펜션에 방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여행과 호텔에 관련된 일을 했을 때에도 이런 일들은 가끔 일어났습니다.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1년에 꼭 한두 번씩은 저를 괴롭히곤 했습니다. 30대 한국 여성이 필리핀의 5성급 호텔 로비에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객실을 바꿔달라고 고함을 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유를 알아보니까 객실에서 개미가 나왔다는 겁니다. 좋은 호텔일 경우에는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체크인을 할 때 객실에 과일 바구니를 넣는 경우가 있는데, 그 과일 때문에 개미가 모였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겨울이 없는 더운 지역입니다. 당연히 개미 같은 벌레들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겠지만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벌레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숙객은 너무나도 큰 소리로 불만사항을 토로하면서 방 업그레이드를 원했습니다. 말 그대로 진상 손님인 겁니다. 합리적으로 조곤조곤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몇몇 사람들은 우리의 상식선 밖에서 행동을 합니다. 결국 호텔 측은 더 이상 주변이 시끄러워지는 것을 염려해서 동급의 룸으로 바꿔줬고 룸 업그레이드는 해주지 않았습니다. 객실이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펜션에서는 이런 진상 손님의 요구를 다 받아주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인의 펜션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 펜션은 산속에 자리한 경치가 매우 아름다운 펜션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투숙객들이 있었는데 그중 한 투숙객이 펜션에 벌레가 많다고 하면서 클레임을 걸었고 펜션 사장을 계속 귀찮게 했습니다. 하지만 까칠했던 펜션 사장은 그 투숙객의 불만을 퉁명스럽게 대꾸하면서 불만 처리를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펜션이 그렇지만 요즘 펜션 하나를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인력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작은 식당 하나를 운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투자가 됩니다. 소위 옛날에 한 가닥 했던 사람들이 재산을 축적하고 펜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펜션 사장도 이전에 중견기업의 임원으로 재직을 했었고 퇴사 후에 제조회사를 운영하면서 10여 년간 사장 소리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나이가 들어서 노년을 준비하면서 10억 정도의 돈을 들여서 펜션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지난 세월 동안 어디서도 남한테 싫은 소리를 들을 필요 없는 위치에서 살아온 나름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기 싫어하는 펜션 사장은 자질구레한 일로 자꾸 시비를 거는 손님이 미워서 다시 숙박료를 돌려줄 테니까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싸움으로 번졌고 주변 투숙객들도 불편할 만한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서로 반말에 욕설까지 오가면서 싸움이 커졌습니다. 투숙객은 그곳에서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돈을 돌려받고 펜션을 나왔고, 펜션 사장은 씁쓸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람을 몰아내서 후련한 마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싸움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싸움에서 패했다고 생각한 투숙객은 다시 전의를 불태우면서 인터넷 곳곳에 해당 펜션에 대한 악플을 달기 시작했고, 결국 그 많은 악플들로 인해서 펜션은 거의 2개월가량 영업에 큰 지장을 받게 됐습니다. 물론 이런 악플에 대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영업방해를 이유로 각 포털에 삭제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사실 근거하에 법적으로 마무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영업방해에 대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지레 겁을 먹고 싸움은 거기서 끝이 납니다. 보통 이런 싸움이 길어지면 펜션 측의 승리로 싸움이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싸움은 누가 이겼든 결국 펜션 측에서는 영업에 큰 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반대로 펜션 측에서 분쟁을 만들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새로 오픈한 펜션들이 손님들과 트러블이 종종 생기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설 관리에 대한 이유 때문에 자주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펜션 측에서 새로 장만한 물건들이 망가지는 걸 염려한 나머지 필요 이상으로 손님들을 간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투숙객들이 객실료를 지불하고 객실에 들어오면 그 공간은 훼손시키지 않는 한 그들의 방식대로 사용하도록 놔둬야 됩니다. 어떤 펜션 사장은 손님에게 에어컨을 오랫동안 사용한다고 꾸중을 하다가 트러블이 일어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어차피 펜션 내의 물건들은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는 만큼 교체 시기가 매우 빠릅니다. 아무리 아낀다고 해도 우리 집 소파나 냉장고, 헤어드라이기만큼 오래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 것으로 비치했다고 하더라도 내 것이 아닌 양 마음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설령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손님과 얼굴을 붉히는 상황 자체를 안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펜션을 시작하는 순간 잘 나가던 과거의 이전의 나는 벗어버려야 됩니다. 저는 오래전서부터 펜션은 호텔처럼 운영돼야 된다고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펜션은 부부 또는 부부가 함께 적은 인원으로 운영되는 숙박사업입니다. 그러니 펜션 사장은 때로는 호텔 오너처럼 생각을 해야 되고 때로는 호텔 하우스키퍼처럼 일해야 되고 때로는 호텔의 관리 기술자처럼 일해야 되고 때로는 가장 낮은 직급인 도어맨처럼 행동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못한다면 펜션 사업은 애초에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 역시도 지기 싫어하는 성격 때문에 투숙객들과 언쟁을 한 경우도 몇 번 있었고 제 집요함으로 그들에게 사과를 받아낸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항상 저한테 불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때론 싸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싸움의 결말은 가급적 펜션 측에서 고개를 숙이는 듯한 모습이 연출이 돼야 싸움이 길어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